네, 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서 여전히 관심이 많은 두 섹터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로봇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연준 압박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죠. 현대차그룹의 미국 로봇 투자와 엔비디아의 로봇 신경망 개발 이슈 등 최근 여러 호재로 달리던 로봇주인데 오늘은 그간의 상승분을 반납하네요. 반짝 상승이었을까요? 네, 여러 가지 호재들이 최근에 끊임없이 나오면서 로봇주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로보티즈 필두로 해서 시세가 이어졌어요. 월, 화 이렇게 가다가 오늘은 그간 오르던 종목들이 다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상승이었는지 그렇다면 벌써 마무리된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로봇주가 최근에 조금 올라가가지고 앞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조정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로봇주가 안 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야 뭐 오르다 떨어지다 이제 어느 정도 시세는 주겠지만 저는 오히려 로봇주를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봇주가 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혁신업종으로 로봇을 분류를 하는데 결국 이런 혁신업종들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전기차나 이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그때 올라갔듯이 기준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가 될 때마다 항상 움직이는 고정적으로 이제 터줏대감처럼 반응하는 섹터는 제약바이오인데 그때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기마다 좀 트렌드에 맞게끔 움직이는 새로운 혁신업종들이 나와요. 우리가 가장 최근에 이제 경험했던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배터리 종목들이었고 이번 인하 시기에는 이제 로봇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 왜 하필 로봇인가?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물가로 인한 압력을 전 세계가 좀 받게 됐죠. 이게 특정 국가였으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제 물가가 너무나도 강력했고 이 물가 상승이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도 이 단계를 거쳐서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초반에 이제 뭐 물가라든지 우리가 뭐 소비자 물가라든지 아니면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이 다가옵니다. 왜 내 월급 빼고 다 올라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원래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임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파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창조적 파괴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이제 경기를 내리누르는 창조적 파괴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리스크가 가장 강력하게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물가 상승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인건비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들이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로봇 산업이 결국 인건비를 이제 뛰어넘는 수익성이 좋아지는 단계로 가게 되면서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결국 사람들이 없을 때 어떻게 공장을 돌릴 것인가,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로봇주는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결국에는 로봇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좀 길게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 거기까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종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쪽이 매력적일까?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가리키고 있는 건 휴머노이드 로봇 쪽일 것 같은데요. 네.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봐야 될지 아니면 최근에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좋은 리포트도 나오고 시세에 어떻게 보면 주도했었던 로보티즈를 봐야 될지 지금 봤을 때 로보티즈가 좀 더 많이 쉬어가고 있잖아요. 네. 어떤 쪽을 더 좋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로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지표 종목이랑 대장주를 좀 분리하자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에서도 이제 지표 종목 역할을 해주는 종목들이 상징적인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고 과거에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던 게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었죠.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같은 기업들. 예. 근데 이제 로봇에서도 이런 성격이 좀 갈린다고 봅니다. 대장주는 로보티즈가 되겠지만 상징적인 지표 종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춘 투자 전략을 취한다라고 하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무난하고 밸런스 있게 투자하기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 로봇주를 투자할 때 제가 하나만 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이런 혁신업종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매수하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를 하시고 중요한 것은 시총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이 대기업의 지분 투자가 들어간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로보티즈나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유일 로보틱스 이러한 기업들이 모두 대주주,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걸 좀 눈여겨 보신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축소하면서 지금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 때까지 잘 버티면서 추후의 상승을 기다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로봇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이야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로봇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조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조정이 기회였을까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조선협력 기대가 확대된 가운데 한화는 필리조선소 현대화에 약 7조를 투자한다고 하죠. 또 원팀 한화, HD현대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숏리스트에 선정됐다는 호재까지 역시 조선주가 하반기 주인공인가요? 네, 어제 쉴 때가 진짜 기회였나 싶기도 해요. 조선이 이슈도 계속 나오고 오늘 결국에는 섹터 상승률 제일 상위단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재와 함께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확실히 조선은 계속 우리 믿고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조선주는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는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원전도 저는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뭐 사실 지금 현재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지금 들어가도 될까? 여기에 대한 좀 의문점이 많이 남는데 저는 결국 금액 조절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 차례 시세를 크게 보여줬던 섹터는 뭐 중간에 쉬어갈 때 진입을 해도 괜찮겠지만 금액을 좀 축소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더 갈 것이냐라고 여쭤본다면 저는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미 협상에 있어서도 조선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올라왔고 여기에서 이제 군함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필리조선소 관련된 이슈로 하나그룹이 상당히 좀 우위를 점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 HD현대그룹이라든지 다른 그룹들도 군함 관련된 이슈들이 그리고 미국 진출을 이제 염두에 둔 사업이 좀 확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삼성이라든지 한화라든지 그리고 HD현대 이 세 개 기업을 필두로 해서 이제 엔진 관련된 종목들 먼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원래 이제 군함 관련해서 삼성중공업 쪽도 많이 주목을 받았고 한화 쪽은 필리조선소가 있으니까 또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조금 전에 MTN의 단독으로 나왔던 기사를 체크해보면 HD현대가 이사회 열고 HD현대 미포와의 조선해양부문 계열사 합병 방안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도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과 관련된 건데 뿐만 아니라 지금 한화 오션과 HD현대 원팀으로 해서 캐나다 잠수함에도 도전한다. 어쨌든 군함 쪽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 봤을 때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K 해양 방산의 진출이 더 이어지는지 향후 전망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한미 협상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결국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에 바로 이제 전화를 했던 게 첫 번째가 군함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이 원하는 건 명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선 분야, 특히 이제 군함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이끌어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세 관련된 협상을 한다든지 미국에서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쪽에서 가져온다든지 이러한 점들을 좀 딜을 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조선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고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협상 전략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과의 시너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진출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게 가장 상징적이라고 보여져요. 국내 기업들이 이제 미국 진출을 하게 되면 뭐 관세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제 미국 진출하게 되면 관세에서도 이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결국 미국 시장은 진출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어떤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1등 시장이고 어떤 업종에서도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진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100번 낫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선 관련된 그 한화그룹 그리고 이제 HD현대그룹 같이 이제 원팀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군함 관련된 미국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제 호조고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HD현대그룹 안에서의 뭐 이사회에서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 더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공식적으로 이걸 인정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부터가 벌써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라 앞으로도 여기에 관련된 사업 내용의 방향성은
잡혀 나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단독 뉴스 나온 건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조선의 미국 진출, 특히나 군함이라는 이슈 가지고 가는 거는 너무나 좋은 호재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로봇과 조선을 봤는데 정말 고민되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전체 탑픽 어떤 걸로 꼽아주셨을까요? 저는 이제 우선은 새롭게 부상할 수 있을 만한 섹터 이미 한번 갔던 거잖아요, 조선은. 예.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새롭게 부상할 만한 네. 이 로봇주. 로봇. 네, 그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선정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한 게 어제도 이 시간에 문제적 섹터 토픽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일단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의 뒷배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섹터와 다르게 아직 혁신업종이라는 섹터들은 수익성이 본격화되고 있는 단계가 아닌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아직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을 보여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버틸 수 있냐? 돈이 있어야 버팁니다. 그래서 보통 기술력이 유망하고 좋은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적인 체력이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그 산업이 꼽히기 전에 고꾸라지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 변동성도 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유중도 참여하고 지분 확대에 나섰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권리까지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 지분이 최대 60%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이제 25% 정도 현재 비중에서 더 삼성전자가 지분을 늘린다라고 하면 명확한 호재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이제 삼성전자의 자금적인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대기업에서 인수를 하거나 지분 투자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감이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수익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게 되면은 컨센도 이제 내년, 내후년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이미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7년부터만 하더라도 벌써 1,000억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기대되고 있어서 아마 로봇 기업들 안에서도 가장 빠르게 이제 이익을 성장 국면으로 궤도에 올려놓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정부에서도 경제 성장 전략에 휴머노이드 전략을 포함한 만큼 국내 최초로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오, 네.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는 이제 한 48만 원 정도. 48. 네, 한 그 정도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7만 원을 일단 1차적으로 보면 어떨까? 아, 죄송합니다.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37만 원 위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목표가가 37만 원, 손절가가 20만 원인 거죠. 네, 제가 이제 로보틱스. 보내드린 거를 잘못 예. 보내드려가지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로 네. 이제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자막으로 한 번 더 정정 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탑픽이었고요.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성공 마감 전략 1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